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유럽 한복판에서 커피의 인생과 자존심을 걸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내려놓고 한 나라의 가루 봉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커피 종주국도 아니고 원두를 재배하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계 커피 질서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 작은 나라의 선택을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고급 원두도 아니었죠. 한국에서 온 가루 봉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그걸 찾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는 로버트 헤일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25년 넘게 전 세계 소비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이 왜 팔리는지, 어떤 물건이 왜 사라지는지, 그걸 추적해왔죠. 그런 제가 밀라노에서 멈췄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에스프레소를 만든 나라죠. 커피에 관해서만큼은 세계 누구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날 저는 현지 카페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줄지어 있었죠. 원두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안쪽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바리스타가 뭔가를 뜯고 있었습니다. 봉지였습니다. 노란색이었죠.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산을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봉지를 뜯었습니다. 가루를 컵에 털어 넣었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저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더 구할 수 있냐고요? 그 눈이 진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에서 바리스타가 한국 봉지 커피를 찾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커피 시장을 오래 봐왔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위치도 잘 압니다. 서구에서 인스턴트는 대용품입니다. 진짜 커피를 마실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죠. 커피를 아는 사람일수록 인스턴트를 멀리합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은 뭡니까?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에서 바리스타가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더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커피 생산국입니까? 아닙니다. 기후와 환경상 대규모 재배가 불가능한 나라죠. 원두를 전량 수입해야 합니다. 커피를 만들 조건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믹스커피를 낮게 봤습니다. 값싼 노동음료, 산업화 시기의 잔재,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마십니까? 에스프레소가 있는데요.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피곤할 때 이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강하죠. 한 잔 마시면 확 깹니다. 근데 금방 꺼진다고 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는 다르다고요. 부드럽게 올라와서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달지만 느끼하지 않다고요. 밤새 일할 때 이게 더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능의 문제였습니다. 맛이 아니라 쓸모였죠. 마시고 싶은 커피가 아니라 마셔야 버틸 수 있는 커피. 그걸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알아본 겁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이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요. 동남아시아는 이미 익숙한 시장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야근하는 사무직, 교대 근무하는 노동자,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전부 같은 이유였습니다. 버티기 위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왜 한국의 노란 봉지가 따로 찾아지는 겁니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봉지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제 판단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커피를 못 키우는 나라가 커피 시장에서 이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노란 봉지를 추적하러 온 겁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편의점부터 들어갔습니다. 도심에선 정말 촘촘하더군요. 음료 코너를 찾았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믹스커피가 한 줄을 차지하고 있었죠. 맥심, 프렌치 카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노란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봤던 그것이었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죠. 한 봉지에 몇백 원. 이 가격에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찾는 맛이 나온다고요. 저는 바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처음부터 커피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커피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한국 전쟁 이후였죠. 미군 전투 식량을 통해서였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내리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타 마시는 인스턴트 가루였죠. 그 시절 한국이 어땠습니까? 전쟁 직후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했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커피가 낭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피곤할 때 정신 차리게 해주는 약이었죠. 향을 음미하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버티게 해주는 연료였습니다. 한국 커피 문화의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만으로는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타면 썩거든요. 설탕을 넣어야 했습니다. 프림도 넣어야 했죠. 그래야 겨우 마실만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다방 사진이었죠. 테이블마다 3개의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설탕, 프림. 손님이 직접 덜어서 섞어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실 탕비실에 3병이 나란히 있었죠. 공장 휴게실에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똑같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커피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커피를 덜고, 설탕을 덜고, 프림을 덜고, 물을 붓고, 저었습니다. 번거롭더군요. 비율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잘못 넣어도 너무 쓰거나 너무 달았죠. 매번 맛이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싱겁고 어떨 때는 텁텁했습니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도 걸렸죠. 그때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인들도 이게 불편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쁜 아침에 3병을 꺼내서 일일이 덜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공사 현장에서. 쉬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10분. 길어야 15분이었죠. 그 짧은 시간에 커피 하나 타 마시려고 3병을 만지작거려야 했습니다. 빨리 마시고 빨리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맛을 음미할 여유 같은 건 없었죠.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맛을 고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방법을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까? 누가 타도 같은 맛. 언제 타도 같은 맛. 그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1976년이었죠. 이 회사가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커피와 설탕과 프림을 미리 섞어서 봉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처럼 들립니다. 그냥 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가루를 섞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자 크기가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죠. 그냥 섞으면 분리됩니다. 가라앉거나 뭉칩니다. 물에 타도 제대로 안 풀렸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면 품질이 들쭉날쭉해졌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유였죠. 당시 한국은 낙농 기반이 약했습니다. 냉장 유통도 제대로 안 됐죠. 우유는 비싸고 귀했습니다. 신선 우유를 커피에 넣는다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보관이 안 됐고 가격도 맞지 않았습니다. 일반 서민이 매일 마시는 커피에 우유를 넣을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커피를 완성하려면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유가 없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없는 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걸로 방법을 찾았죠. 우유가 없으면 우유를 대체하면 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우유 없이 어떻게 그 맛을 만들어냈는지요. 어떻게 그 고소함을 살렸는지요. 답은 노란 봉지 안에 있었습니다. 우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커피에는 부드러움이 필요했죠. 쓴맛만으로는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뭔가 감싸주는 게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동서식품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1970년대 자료였죠.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프리마였습니다. 프리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에 넣는 하얀 가루죠. 우유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식물성 지방이었습니다. 야자유에서 뽑아낸 기름이죠. 이걸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우유 대신 넣을 수 있게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자유라고요. 열대 지방에서 나는 기름 아닙니까? 그걸 왜 커피에 넣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을 따져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우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쌌습니다. 둘째, 상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였죠. 셋째, 가루로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분유가 있긴 했지만 커피에 넣으면 맛이 이상했습니다. 야자유는 달랐습니다. 쌌습니다. 상하지 않았죠. 상온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루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에 타면 잘 풀렸죠. 근데 맛은요?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게 나옵니다. 야자유로 만든 크리머는 고소했습니다. 우유와는 다른 고소함이었죠. 묵직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커피의 쓴맛을 감싸주면서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우유를 넣은 커피와 프리마를 넣은 커피를요. 우유 커피는 묵직했습니다. 배가 부른 느낌이 있었죠. 프리마 커피는 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마시고 나서 속이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우유 넣은 커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때 있죠. 프리마 커피는 그게 없었습니다. 빈속에 마셔도 괜찮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프리마를 선택했는지요. 한국인들은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빠서요. 출근 시간에 쫓기니까요. 빈속에 커피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많았죠. 우유 커피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프리마 커피는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맛만 본 게 아니었죠. 몸의 반응까지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프리마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자유를 그냥 가루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기름이니까요. 기름은 물에 안 풀립니다. 둥둥 뜨죠. 이걸 물에 녹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기름과 물이 섞이게 만드는 기술이죠. 거기에 건조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액체를 가루로 바꾸는 기술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식품은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루가 뭉쳤죠. 물에 넣으면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맛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해냈습니다. 물에 넣으면 바로 풀리는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맛도 일정했죠. 언제 타도 같은 맛이 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봤습니다.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안 되면 방법을 찾았죠. 우유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유보다 나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더 싸고, 더 오래가고, 더 편한 걸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마가 완성됐으니 이제 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커피, 설탕, 프리마. 세 개를 한 봉지에 넣으면 끝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가루의 입자 크기가 달랐습니다. 무게도 달랐죠. 그냥 섞으면 분리됐습니다.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떠올랐습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비율이 달라져 있었죠. 어떤 봉지는 달고 어떤 봉지는 썼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동서식품은 입자 크기를 맞췄습니다. 세 가지 가루의 크기를 비슷하게 조절했죠. 무게도 맞췄습니다. 섞었을 때 분리되지 않게요.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이 문제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6년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했습니다. 봉지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뜯어서 물만 부으면 됐죠. 10초면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누가 타도 같은 맛이었습니다. 실수할 일이 없었죠. 저는 그 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기술은 작지 않았습니다.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었죠. 한국인들의 고민이 들어있었습니다.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집요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왜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이 봉지를 찾았는지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맛의 비밀이 남아있었죠. 커피 믹스가 완성됐습니다. 봉지 하나에 커피, 설탕, 프리마가 다 들어갔죠. 물만 부으면 됐습니다. 근데 편리하기만 하면 됩니까? 맛이 없으면 안 마시죠.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서식품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이었죠.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 향이었죠. 강하지 않았습니다. 은은했습니다. 공기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한 분이었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생산 라인으로 데려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에서 가루가 쏟아졌죠. 커피, 프리마, 설탕. 세 가지가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섞이기 시작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냥 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냥 섞으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뜬다고요. 입자 크기를 맞추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2년이요. 가루 크기 맞추는데 2년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번 테스트했다고요. 공장 직원들이 매일 마셨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비율을 바꿔가면서요. 너무 쓰면 다시, 너무 달면 다시.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비율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와야 한다고요. 커피의 쓴맛이 정신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쓴맛만 있으면 못 마신다고요. 그래서 바로 뒤에 고소함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리마의 고소함이 쓴맛을 감싸준다고요. 마지막에 단맛이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또 마시고 싶어진다고요. 쓴맛, 고소함, 단맛. 이 순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마셔봤습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믹스커피였죠. 봉지를 뜯었습니다. 가루를 컵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죠. 저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처음에 쓴맛이 왔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졌죠. 근데 금방 사라졌습니다. 바로 뒤에 고소함이 퍼졌습니다. 입안 전체로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맛이 남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간 뒤에도요. 세 가지 맛이 순서대로 왔습니다. 시간차를 두고요. 계산된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맛을 누가 검증했습니까?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공사장 인부들이 마셨다고요. 밤샘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진 거라고요.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 배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동결건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에 동결건조를 쓴다고 했습니다. 서구에서는 고급 제품에만 쓰는 공법이라고요. 비싸니까요. 근데 한국은 일반 믹스커피에 썼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싸도 맛없으면 안 산다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도 품질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 봉지에 몇백 원이었습니다. 몇백 원짜리에 동결건조를 썼습니다.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1,000원이 넘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몇백 원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값싼 물건이라고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품질을 낮추지 않았죠. 오히려 가격 대비 품질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노란 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이야 1,000원이 넘지만 그때는 몇백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건 몇백 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입맛이 들어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봉지 자체에도 비밀이 있었죠. 봉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믹스커피 봉지 뜯어보신 적 있죠? 수천 번은 뜯어보셨을 겁니다. 아침마다, 점심 먹고, 야근할 때, 손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봉지를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뜯고 버렸죠.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공장을 다녀온 뒤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식품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포장 라인이었습니다. 기계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죠. 봉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시간에 수만 개씩요. 안내해 주시던 분이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거 어떻게 뜯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으로 뜯죠. 그분이 웃었습니다. 어디를 뜯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쪽 모서리를요. 톱니 모양 있는 데를요. 맞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지컷이라고 했습니다. 이지컷. 쉽게 자른다는 뜻이죠. 봉지 위쪽에 작은 홈이 파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찢으면 힘 안 들이고 뚫립니다. 가위 없이도요. 이빨로 안 뜯어도요. 저는 그때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이지컷 개발하는데 1년 넘게 걸렸다고요. 홈이 너무 깊으면 유통 중에 터진다고 했습니다. 너무 얕으면 안 뜯긴다고요. 딱 맞는 깊이를 찾는데 수백 번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봉지 하나 뜯는데 1년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분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다고 했습니다. 뭐든 빨리 해야 한다고요. 커피 하나 마시는데 시간 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봉지 뜯는데 3초 걸리면 짜증난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봉지 안 뜯기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빨로 뜯다가 가루 쏟아지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게 만든 겁니다. 한 손으로 뜯을 수 있게요. 힘 안 들이고요. 3초 안에요. 근데 이지컷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봉지 안쪽을 보여줬습니다. 은색이었죠. 알루미늄 코팅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차단한다고요. 커피는 빛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빛 받으면 향이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안쪽을 은색으로 코팅했다고 합니다. 습기 차단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루가 눅눅해지면 뭉친다고요. 맛도 변하고요. 그래서 방습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봉지 하나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설탕 양은 조절 안 됩니까? 단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분이 다른 봉지를 꺼냈습니다. 설탕을 줄인 제품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봉지를 꺼냈습니다. 설탕이 아예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프리마만 들어간 것도 있었죠. 선택지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마트 가면 믹스커피 종류가 엄청나죠. 오리지널, 마일드, 라이트, 모카. 전부 다른 겁니다. 입맛에 맞게 고르라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봉지 커피 하나에 이 정도 선택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장을 나와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믹스커피 코너 앞에 섰죠. 다르게 보이더군요. 예전엔 그냥 봉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술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저는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스르륵 뜯겼죠.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가루를 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한 톨도 안 흘렸습니다. 물을 부었죠. 바로 풀렸습니다. 덩어리 하나 없었습니다. 10초였습니다. 뜯고 붓고 젓는데 10초. 여러분은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10초를 만들기 위해 공장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봉지 설계에 1년. 입자 크기 맞추는데 2년. 배합 비율 잡는데 수천 번 테스트. 전부 20초를 위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요. 사소한 걸 사소하게 안 봤습니다. 봉지 하나도 대충 안 만들었죠. 뜯는 것까지 설계했습니다. 붓는 것까지 계산했습니다. 젓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사람 손이 덜 가게. 실수할 여지가 없게.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이게 한국식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집요하구나. 무섭도록 집요하구나. 그 집요함이 봉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지가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었죠. 한국 믹스커피가 세계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미국 LA로 갔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곳이죠. 한인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믹스커피가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이상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죠. 40대 남자였습니다. 믹스커피를 한 박스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거 드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마신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에도 인스턴트 커피가 많은데 왜 이걸 마십니까? 그 사람이 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인스턴트는 그냥 커피 맛이라고요. 쓰거나 밍밍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부드럽다고요. 달지만 느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직장 동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동료가 있었다고요. 그 동료가 매일 이걸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봤다고요. 커피를 봉지에서 꺼내 마시니까요. 미국에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잔 얻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뭐가 달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피곤할 때 딱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커피는 확 깨는데 금방 꺼진다고요. 이건 부드럽게 올라와서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밤 근무할 때 이게 더 낫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바리스타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들은 말이 LA에서 똑같이 나왔죠.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거 아내도 좋아한다고요.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마신다고요. 한국인 동료 한 명에서 시작해서 가족 전체로 퍼진 겁니다. 이게 입소문이었습니다. 광고가 아니었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맛이 알아서 퍼뜨린 겁니다. 저는 더 먼 곳을 조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였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들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중앙아시아입니까? 고려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인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로 이주했던 한국인들입니다. 스탈린 시절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곳에 삽니다. 수십만 명이요. 저는 알마티에 사는 고려인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80이 넘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죠. 부모님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3대째 중앙아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손자에게 타줬죠. 한국에서 온 노란 봉지였습니다. 손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대답했다고요. 우리나라 커피란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맛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고향을 잃어버려도 맛은 남는 겁니다. 3대가 지나도 혀가 기억하는 겁니다. 한국 믹스커피는 고려인들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고려인들만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인들도 마시기 시작했죠. 알마티의 마트 선반에 한국 믹스커피가 있었습니다. 제품명 옆에 현지어가 적혀 있었죠. 프리마. 프리마가 뭡니까? 한국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크리머 이름이죠.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크리머 전체를 부르는 말이 된 겁니다. 어떤 브랜드든 크리머면 프리마라고 불렀습니다. 상품명이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 제품이 기준이 됐다는 뜻이죠. 저는 세계 커피 시장을 25년간 봐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커피를 못 키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유도 부족했죠. 낙농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자기만의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없는 조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진 겁니다. 우유가 없으니까 프리마를 만들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원샷 봉지를 만들었습니다. 추운 데서도 더운 데서도 마실 수 있게요. 물만 있으면 되게요. 결핍이 무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커피 마시셨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야근할 때 한 잔. 근데 그 커피가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LA에서 멕시코계 가족이 마시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할머니가 손자에게 타주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공사 현장에서 러시아 노동자가 마시고 있습니다. 노란 봉지 하나가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커피였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와 기술을 다 봤습니다. 공장도 다녀왔죠. 세계 시장도 조사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서울거리로 나갔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죠. 카운터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야간 알바생이었죠.
카운터 옆에 종이컵이 있었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김이 나고 있었죠. 저는 음료를 하나 사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거 자주 드십니까? 알바생이 대답했습니다. 밤새 깨어 있으려면 필요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안 드십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마시던데요. 알바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어봤는데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릴 때도 있다고요. 이건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잠만 깨운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마셨습니까? 알바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마셨다고요. 어릴 때부터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가 이걸 타셨다고요. 그 냄새가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커피 냄새는 이 냄새예요. 카페 커피 냄새는 다른 거예요. 알바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릴 때 각인된 거죠. 엄마가 마시던 커피. 그 향이 커피의 기준이 된 겁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와서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종이컵이 있었죠. 믹스커피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뭐요? 그 커피 자주 드시는지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거요. 50년 넘게 마셨어요. 50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20살 때부터 마셨다고요. 봉제 공장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구로공단이었다고요. 저는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었죠. 1970년대, 80년대에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일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서. 눈이 감겨도 손은 움직여야 했어요. 새벽 3시쯤 되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반장이 이걸 돌렸어요. 한 잔씩. 할머니가 종이컵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거 마시면 1시간은 더 버틸 수 있었어요. 눈이 떠졌어요.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 월급도 쥐꼬리만 했어. 잠도 못 자고. 집에 보낼 돈 만들려고 이 악물고 일했어. 근데 이상해요. 이 냄새 맡으면 그때가 그리워요. 왜 그리우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 힘들었어도 내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도 이거 마셔요.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면서. 그거 보면 내 젊었을 때 생각나요. 똑같아요. 버티려고 마시는 거. 버티려고 마시는 거. 이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버티려고 마셨습니다. 할머니도 50년 전에 버티려고 마셨죠. 할머니 손녀도 지금 버티려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3대가 같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거였습니다. 고생한 시간이 담겨 있었죠. 버텨온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믹스커피 향 맡으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근하던 밤, 시험 공부하던 새벽,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부모님이 타주시던 아침. 그 시간들이 이 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합시다.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쉬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버티자는 뜻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가보자는 뜻이었죠. 포기하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전 세계 소비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수많은 제품을 봤죠. 커피도 많이 봤습니다. 고급 원두부터 싸구려 인스턴트까지. 근데 이런 제품은 처음이었습니다. 음료 하나에 한 나라의 역사가 담긴 경우는요. 3대가 같은 맛을 마시며 버텨온 경우는요. 맛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된 경우는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이건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버텨온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밀라노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죠.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노란 봉지를 찾던 그 순간부터요. 한국에 와서 공장을 봤습니다. 기술을 확인했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란 봉지가 놓여 있었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마시는 믹스커피였습니다. 봉지를 뜯었습니다. 스르륵 뜯겼죠. 가루를 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저었습니다. 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향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새벽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여공들이 맡았겠죠. 밤샘 야근하던 직장인들이 맡았을 겁니다. 시험 앞두고 잠 쫓던 학생들이 맡았겠죠. 택시 운전하며 버티던 기사들이 맡았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이 이 향을 맡으며 버텼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 고소함이 감쌌죠. 마지막에 단맛이 남았습니다. 완벽한 순서였습니다. 계산된 맛이었죠. 근데 그 맛 뒤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난이 보였습니다. 전쟁 직후에 한국이 보였죠.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커피가 낭만일 수 없던 시절이었죠. 속도가 보였습니다. 빨리빨리의 나라였습니다. 세 병 꺼내서 섞을 시간이 없던 나라였죠. 한 손으로 뜯어서 바로 마셔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결핍이 보였습니다. 우유가 없어서 프리마를 만들었죠. 돈이 없어서 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맛은 포기하지 않았죠. 집요함이 보였습니다. 입자 크기 맞추는데 2년. 봉지 뜯는 방식 개발하는데 1년. 배합 비율 잡는데 수천 번 테스트. 몇백 원짜리 봉지에 이 모든 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낮게 봤습니다. 커피를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서구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믹스커피는 그 증거라고 생각했죠. 싸구려 대용품이라고요. 틀렸습니다. 한국은 커피를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커피를 만든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요. 맛으로 마시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버티게 하는 커피였죠. 낭만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연료였습니다. 없는 환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됐죠. 물만 있으면 됐습니다. 우유가 없어도 됐습니다. 냉장고가 없어도 됐습니다. 바리스타가 없어도 됐습니다. 결핍이 무기가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빌딩들이 보였죠. 저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 야근하고 있을 겁니다.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힘든 날이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 있었겠죠. 그때 믹스커피 한 잔 타셨을 겁니다. 후후 불어서 한 모금 마셨겠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죠. 빠르게 움직여야 했지만 품질은 지켰습니다. 싸게 만들어야 했지만 맛은 포기하지 않았죠. 믹스커피 한 봉지에 그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소비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제품을 봤죠. 성공한 브랜드도 봤고 사라진 브랜드도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몇백 원짜리 봉지가 한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삶의 방식이 녹아 있었죠. 맛이 아니라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믹스커피는 취향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속도와 노동과 결핍, 그 모든 조건 위에서 만들어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합시다. 이 말은 쉬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버티자는 신호였습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란 봉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서도 마실 겁니다. 이제 이 맛을 압니다. 이 맛 뒤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한국 믹스커피. 이건 대한민국이 스스로에게 건넨 가장 성실한 연료였습니다.